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에 이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미국에 국제사회에 하고 싶은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당과 대중의 헌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진뭉개 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한다. 뭘까요? 북한 모든 부정부패의 왕처는 김정은이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간부들이 또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이제 권력을 토대로 수많은 부정부패들을 저지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앙당 조직부에서 통보문을 내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통보문이 어떻게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정부패의 백화점이다 라고 말할 만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부패가 다 있었다.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 발표한 대책안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직권을 남용하여 살림집을 요란하게 짓는 문제. 그리고 간부들이 자기 집에 2중, 3중으로 단독 선을 늘여놓고 전기를 따로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식량을 탐호 낭비하거나 부정 처리하는 현상. 이어서 비료, 연료, 뜨락떠루, 부속품 등 영농자재 값을 물어준다고 하면서 알곡을 빼내는 현상. 간부 사업과 당 장성 사업을 돈과 물자를 받고 진행하는 현상. 간부 사업과 동시에 이 당 장성 사업, 입당이죠. 입당을 돈을 받고 시키는 현상.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모그라리 있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간부들이 술수를 쓰는 현상. 그리고 주민들을 사회 동원해서 빼주는 대신 돈을 받는 현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통보하면서 이런 현상을 없애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보문에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대학, 전문학교, 초고급 중학교, 소학교들에서 꾸리기와 교구비품 구입 지원의 명목으로 학부형들과 학생들에게 돈과 물자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교원들이 졸업 기념이라고 하면서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물건들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일, 출장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외 부담을 시키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제도의 용상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보고 문제를 세워 강한 투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다. 소위 대학교 그리고 초고급 중학교들에서 학교 꾸리기라든가 교구비품 이런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과 물자를 요구하는 게 도를 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우리 때는 TV와 냉장고와 같은 물건들을 요구하네요. 대학 교원들이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또 다음 대학 전문학교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대학 추천과 입학 사업을 계기로 돈과 물건을 받고 망탕 입학시키거나 점수를 올려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 군당과 공업부문 당 조직들에서 환자들에게 진단만 해주고 약은 시장에서 사서 쓰게 하거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부담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여 제 뒷속을 채우는 등
부정적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 정말 읽다 보니까 오기 막힙니다. 북한의 무상 치료의 나라라고 한 65년 동안 지금 떠들고 있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문진, 치료, 진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짜고요. 약도 공짜, 주사도 공짜, 모든 게 공짜.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상 치료를. 근데 실제로 병원에 약이 없죠. 아마 80년대 초반부터 약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때 82년인가 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한국에 홍수가 났어요. 큰 물 피해. 그래서 북한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홍수 피해를 받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집을 다시 지으려도 시멘트가 없고 그래서 그걸 보내주자고 아주 그 김일성, 김정일이가 욕설을 해서 제 기억엔 아마 북한의 거의 모든 자원을 통틀었던 것 같습니다. 통틀어서 한국에 보내는 약, 천, 시멘트 그걸 보내는데 당시에 한국 정부가 안 받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보내 받을게 라고 했어요. 정말 북한에서 전투에 전투를 하면서 포장해서 막 보냈는데 그때 정말 그 이후로는 북한에 감기약도 없어졌어요. 무슨 페니실린 모든 예방약 싹 다 없어졌어요. 그 후로부터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곧바로 세계청년학생 축전 89년도에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평양시에 체육촌이라든가 통일거리 여러 건물들을 지으면서 건설들을 벌려놓으면서 그쪽에 영향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의 모든 기관 산업들이 싹 다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약도 없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후에 한국에 와서 여기에 사는 우리 사촌들이 좀 계세요. 그 사촌 형들한테 누이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그때 80년도, 83년도에 그 많은 약이랑 천이랑 보냈는데 혹시 받았냐 했더니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이랑 받았는데 너무 질이 나빠서 질이 안 좋아서 그냥 기념품으로 집에 보관했다가 이사 갈 때 그거 어디다 또 치웠는지 모르겠다. 버렸다는 말씀을 참아 못하고요. 정말 숨이 딱 막혀, 옥이 콱 막히더라고요. 야, 그렇게 울면서 자동차 떠날 때, 배가 떠날 때, 부두에서 길거리에서 막 울면서 그 자동차 운전기사들한테 도시락도 사보냈어요. 그러면서 꼭 전달해달라고 우리의 송이가. 근데 그 시민이 못 썼다면서요. 쌀도 냄새가 나서 못 드셨다면서요. 약도 안 쓰고. 어쨌거나 그 이후로 북한은 아마 병원에 약이 없어지고 뭐 공장이 못 돌아가고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80년대 중반부터 북한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했고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서해 남조선에 지원 물자를 보냈던 것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89년에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때문에 그 준비에 모든 역량을 투자한 것 나머지 역량을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진짜 거렁뱅이의 나라가 돼버렸죠. 공장을 가동시키려니 전기가 없고 전기가 없으니 공장이 안 돌아가고 전기가 혹시 보장되면 노동자들이 배가 고파서 출근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저들이 체제가 그렇게 한심한 소위 잘못된 무상치료를 비판할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환자들에게 진단만 해주고 약은 시장에서 사서 쓰게 하거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부담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제 뒷속을 채우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된 것들을 또 간부들에게 다 또 밀어버립니다.
이어서 배전 부문들에서 교차 생산 조직을 짜고 들며 국가 전기를 가지고 난내기를 하거나 돈과 물자를 받고 전기를 공급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전기가 없는 나라니까 배전부에서 그거 가지고 난내기를 하고 있어요. 배전부 간부들이. 그래서 교차 생산이라는 게 A 공장에 오전에 전기를 주고 B 공장에 오후에 전기를 주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간부들이 뭘 받고 A 공장에 너 전기를 줄게 난내기를 하는 거죠. B 공장에 또 뭘 받아야 전기를 주는 이런 현상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들에서 자재와 자금 보장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계획 외 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과 개건 보수를 하라고 내리먹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자재와 자금 보장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했습니다. 어디서? 군, 도, 시 이런 데서 행정단위들에서 자금 보장을 국가가 해주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계획경제인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공장들의 자재도 보장해주고 전기도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지방 행정도시들에 다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 잘린 간부들도 꽤 있죠. 또 다음 이야기입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보수 보리차를 망탕 운행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보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내에서 돌아가는 보수 말고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국가가 다 한다고 하니까 국가 산하에 도시 인민경제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운수사업들이 있고 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육해공 해운 사업소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도에서 도 혹은 군에서 군 이런 교통수단들을 기차가 뭐 전기사상 때문에 거의 못 가니까 버스들이 다 맞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위 그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하면서 동시에 90년도 초부터 91년도, 2년도부터 버스 사업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첫째, 기름이 없고 둘째, 버스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수리할 재간이 없고 그래서 완전히 멈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화물차에 혹은 군용 트럭에 주민들이 새까맣게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진들을 여러 장 봤을 거예요. 이게 군에서 군 혹은 도에서 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운행수단이 군용 트럭이라든가 일반 트럭에 막 매달리는 거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고 혹은 술, 담배를 받고 군인들이 사람들을 태워주곤 했었는데 이게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게 끝나고 2000년도 중반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풀리냐면 북한에 돈주들이 생겨나면서 고장난 버스들을 고쳐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돈을 받겠죠 후에. 그리고 돈주들이 역시 중국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혹은 북한 내에서 기름들을 사다가 버스 사업소에 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위 버스 사업소에 지분을 갖게 되죠. 내가 30%, 어떤 사람들은 50%까지. 그래서 일단 차들이 움직이게 하고 후에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걸 이제 본인들이 가르게 되는데 북한의 버스 사업소들이 거의 100% 회생을 하게 됩니다. 회생을 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버스 사업소를 전체를 사버리죠. 북한에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 운영 권한을 100% 내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타고 이동을 하니까 좋아지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좋아지는데 이게 또 간부들이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아마 이석을 챙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보리차를 망탕 운행하면서 돈벌이를 하는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보리차는 마찬가지로 버스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장마당에 다 우유해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마당의 장사를 위해서 물건들을 옮기거나 주고받거나 하는데 이건 결정적으로 소위 보리차들이 가동을 해야 합니다. 이 보리차들은 작은 규모부터 시작됩니다. 오토바이에 짐 트럭을 달아서 뭐 중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짐을 옮기는 것. 좀 더 발전한 사람들은 1.5톤 트럭을 중국에서 구입해다가 사용하거나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엄청난 그 소위 특권을 누린 차가 있는데 빨간 차로 통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빨간 트럭, 중국산 빨간 트럭인데 2.5톤, 큰 거는 뭐 5톤짜리도 있던데 거기에는 정말 무겁고 큰 짐들을 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북한에 가보면 꽤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빨간 중국산 빨간 트럭이 꽤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뭐 차를 가져다가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가져다가 기관기업소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내 개인차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 기관기업소에서 소위 이제 보리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보리차라고 합니다. 던보리를 해준 건데 내가 보리를 해서 얼마를 넣어준다라는 건데 이런 보리차들을 간부들이 또 망탕 운영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좀 중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인민보안원들을 비롯한 법기관들과 백공구, 연합지휘부들에서 불순 녹화물을 몰래 보거나 밀매하면서 유포시키는 자들을 모조리 족벌하여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왔죠. 백공구 연합, 김정일이가 이제 10월 9일 날에 불법 녹화물을 철저히 단속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서 10월 9일 백공구 19 북한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름을 따붙이니까 이 백공구 연합지휘부에서 불순 녹화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자들을 모조리 족벌하여 엄하게 처벌하라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이제는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입니다.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 백공구 연합지휘부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돌아가고 있는 건데 어느 집에 이제 남선 녹화물을 본다는 통보를 받고 백공구 연합 성원들이 상무 성원들이 그 집으로 이제 급습을 했더랍니다. 북한은 뭐 여기처럼 영장 가지고 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발로 문 차고 들어가니까 앞살 아내가 컴퓨터를 보다가 딱 꺼버렸답니다. 그래서 야 다시 켜라 올리고 닥치고 해서 애가 마음을 움직여서 켜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래요. 그 비밀번호가 뭐냐? 풀려고 지금 상무성원이 비밀번호 뭐냐? 애가 하는 말이 109를 타도하라. 그 비밀번호가 109를 타도하라 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별력을 다 하면서 109를 타도하라 딱 자판쳤는데 열려야 될 컴퓨터가 안 열리더랍니다. 야, 이 어른들 속이고 있어 어린놈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다시 말해 했더니 이 어린애가 그 뒤에 감탄표 3개가 더 있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109를 타도하라 감탄표 탁탁탁 누르니까 차 열리면서 남조선 드라마가 나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탈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정말 남조선 드라마는 이제 정말 한물 갔고요. 최근에 탈북자들 물어보면 한국에서 사는 저보다 드라마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이 보고. 저는 드라마 별로 못 보고 있는데 노래? 아이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만큼 북한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한류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후에 저들의 정권을 뒤흔드는 여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법기관들에서 마약을 사용하거나 제조 밀매한 자들과 미신 행위자들을 모조리 족벌하여 단호히 징벌을 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내용이 살짝 변조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간부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통보하다가 이제 좀 전부터는 법기관이나 당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데 앞장서라, 실수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약, 제조, 밀매하는 자들과 미신 행위하는 자들을 모조리 족벌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약 역시 북한 사회에 정말 암처럼 파고든 일탈 현상이다. 미신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당국은 미신행위라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당과 정부를 의지해서 살아봤는데 안 됐거든요. 도무지 살아갈 것 같지 못하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사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한 걸음 밀리게 되죠. 그래서 7.1 경제조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경제조치 가운데 시장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완전 자본주의죠. 과거의 시장은 농민시장이었습니다. 김일성 때. 그래서 김일성이 농민들에게 그나마 톳밭을 조금씩 주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곡물들을 장마당에 나가서 팔라, 서일거리라 하라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지던 장인데 90년대 초부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장마당에 가서 나름대로의 이윤을 남겨서 뭐 밥 한 사발, 죽물 한 그릇 만들다 보니까 장마당이 이제 활성화됐고요. 장마당에 없는 물건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장마당을 없애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걸 없애가지고 사람들이 또다시 굶어 죽게 될 것 같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만들자. 그래서 시장을 북한에서 당국이 만들어 놓은 거는 뭐 390개인가 됩니다. 허락한 거는. 근데 지금 뭐 몇천 개가 북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죠. 이런 시장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암암리에 고려되고 있는데 뭐 마약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뭐 마약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신에게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미신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조차 지금 통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 기관들에서 1118 연합작전을 짜고 들어 11월 18일 연합작전이라는 거예요. 짜고 들어 마약을 사용하거나 제조 밀매하는 자들을 모조리 족벌하여 공개 처형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이 처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주변 탈북하신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11월 18일 날에 김정일이가 또 무슨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합작전 지휘부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1118 연합작전을 짜고 들어 마약을 사용하거나 제조 밀매하는 자들을 모조리 족벌하여 공개 처형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이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약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꾼들이 비법적인 쌀 거래를 하거나 살림집을 팔고 사는 현상과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전번 시간에 살림집을 사고 파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비법적인 쌀 거래, 북한에서 장사꾼들이 비법적인 쌀 거래도 과거에는 뭐 이렇게 정말 10kg, 10kg, 20kg 이 정도로 가지고 쌀 장사를 했는데 이게 이윤이 별로 크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던주들이 나타나서 차판으로 혹은 열차 빵통으로 차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예를 들면 곡창지대에서 공업지대로 쌀을 옮겨만 가도 이윤이 확 생겨나거든요. 거의 뭐 2배로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열차 빵통으로 중국에서 지금은 현재는 막혀 있지만 중국에서 열차 빵통으로 쌀을 실어오는데 이거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 기업소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들이 던주들이 그렇게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라. 그리고 살림집을 팔고 사는 현상을 통제하라. 당국이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자격증도 없이 관상 치료와 거려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벌이를 하고 가짜 약들을 만들어 파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좀먹는 엄중한 해독 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거려 치료, 한방 치료 보고 얘기합니다. 관상 치료. 이거는 북한 당국에서는 하는 치료가 아닌데 개인들이 이제 관성을 보고 치료한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돈을 좀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는데 우려 사고도 많이 내고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밖에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 약도 없으니까 거기 매달리는데 이러다가 우려 사고 나면 소위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좀먹는 해독행위로 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꾼들이 기차표를 떼내어 비싸게 팔거나 단속 처소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이 장사꾼들의 짐을 망탕 통과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장악 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국경지역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법 월경 현상을 없애기 위한 den바람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들에서 비법 월경 전과자들과 여소자들에 대한 감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비법 월경 행위를 사전에 적발 대책하도록 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비법 월경자라고 또 하네요. 그리고 비법 월경을 시도했던 소위 전과자들 그리고 그 여소자들에 대한 감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사전에 대책하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예, 이외에도 수많은 부정, 부패, 비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죠. 그리고 모든 이런 비리를 간부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당국이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